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올해 40대에 접어든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한 명이 있고 남편은 은행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우리 아들은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죠. 엄마, 내일 밤에 야식 만드는 거 그만하세요. 전 알아서 공부하다가 배고프면 편의점 가서 뭐라도 사 먹으면 돼요. 라고 아들이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3 수험생인데 엄마가 혼자 잠을 잘 자는 것도 어렵고 대신 공부해 줄 수는 없으니까 앞에서 간식이라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엄마는 저뿐만 아니라 챙겨야 할 일이 많으신데 집안 살림부터 할머니 집 청소, 건물 청소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밤에는 엄마도 좀 쉬셔야죠. 엄마는 우리 아들 입에 들어가는 간식 손수 만드는 게 행복하다. 너도 그러잖아. 엄마가 만드는 샌드위치며 김밥이 제일 맛있다고. 그건 그렇지만 엄마가 매일 고생하는 게 신경 쓰여서 그래요. 엄마는 고생이 아니라니까. 참. 엄마도 고집이 셋이네. 준서가, 엄마는 내가 뭐라 해도 너 고3 수험생활 끝날 때까지 야식 만드는 거 안 그만둘 거니까 포기해라. 네, 아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재수 안 하는 게 엄마 일을 덜어드리는 일 같네요. 옳지. 우리 아들 역시 똑똑하네. 아무튼 부자간에 그런 쿵짝은 잘 맞네요. 저희 가족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불화 없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 20년 차인 저희 부부는 남편이 여전히 저밖에 모르는 애처가입니다. 이렇게 보면 완벽한 결혼 생활 같죠? 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어디서나 복병이란 존재하는 법이고 저에게도 그 경우의 수는 마찬가지입니다. 무탈해 보이는 제 결혼 생활의 복병이 무엇이냐고요? 네, 바로 시댁 시어머니와 형님입니다. 넌 시키기 전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여태 모르니? 15살 때부터 우리 집 허드렛일 해온 짬밥이면 이젠 좀 척하면 타긴 경지에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무슨 일이신데요? 무슨 일이냐니? 안 그래도 노후 건물이라 세입자들이 월세 깎아달라 난리인데 건물 상태라도 깨끗해야 할 거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 건물 청소가 그렇게 어렵냐? 안 그래도 오늘 청소하러 가려고 했어요. 제가 요 며칠 몸살 감기로 병원 다니느라. 환절기에 감기 없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매일 건물 나와 어디 누수는 없나 문제는 없나 살피는데 젊은 애가 맨날 감기다 몸살이다. 지금 나가서 바로 청소하겠습니다. 네 형님 금은방도 하는 김에 청소 좀 해라. 큰애는 장사하느라 바쁜 애 아니냐? 집에서 펑펑 노는 네가 그거라도 좀 도와야지, 안 그러냐? 저도 집에서 노는 건 아닌데요. 어머님, 진석이도 고3이라 이것저것 신경 써줘야 할 것들이 많아요. 공부는 진석이가 하지, 네가 하니? 집에서 살림하며 그 정도도 안 하면 네가 하는 게 뭐 있다고? 가정주부가 노는 직업은 아니에요. 트는 안 나고 힘든 게 살림인데 어머니도 잘 아시면서. 아이고 참, 의의가 없어서 식모일 하다 주인집 아들 와이프 됐으면 신분 상승한 거지. 팔자 핀 생각 못하고 이젠 유세까지 부리려 드는 게냐? 어머님, 전 그런 뜻이 아니라. 시끄럽다. 너하고 이러쿵저러쿵 대거리 한 내가 잘못이지. 당장 달려나와서 건물 청소 깨끗하게 하고 형님네 금은방도 반들반들 청소해 놔라. 주말에 김장할 거니까 배추도 10폭 2만 사다 절여놓고. 알아들었니?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사냐고요? 제가 사실 남편과 결혼 전에 시댁에서 가정부 일을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형님이 말하는 소위 식모 노릇 말입니다.
제 가정 환경이 유복하거나 평범하지가 못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져서 15살 때까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경희야, 너 나이 또래 아이들이 입양이 어려운데 원장님도 잘하는 가정에서 널 입양하고 싶어 하신다. 정말이요? 그런데 제가 이 나이에 입양돼서 적응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댁이 사장님도 점잖고 사모님도 엄청 좋으신 분이란다. 사모님 건강이 안 좋아서 어린아이는 입양해도 케어가 어렵다고. 경희 너처럼 중학생 정도의 딸을 원해서 그런 결정 내리신 거야.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집이면 믿을 만하겠죠. 전 그 댁의 딸로 가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경희 너처럼 심성 착하고 성실한 아이가 좋은 집에 입양되길 선생님도 늘 바랐다. 그 집에 가서 부디 적응 잘해서 대학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래라. 응, 저는 중학교 2학년 무렵에 고무공장을 운영한다는 사장님 댁의 수양딸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사업으로 원체 바쁘셨고 양어머니는 천식이 심해 건강이 좋지 못하셨죠. 양부모님들은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분들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저를 구박하는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집이었기에 저는 난생 처음 비싼 사립학교에 다니며 좋은 옷과 신발을 입고 저만의 방도 쓰면서 나름 호강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호시절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희야, 일을 어쩌면 좋으냐? 내 아버지 고무공장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구나. 내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당장 먹고 살 재산이라도 지키려면 나와 네 아버지가 위장 이혼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신다고요? 내 아버지는 내일 당장 필리핀으로 출국하실 거야. 출국 금지 명령 떨어지기 전에 당장 빚쟁이들 피해 도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의 가세가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한날은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와보니 집안 전체의 물건들에 빨간 딱지가 잔뜩 붙어 있는 겁니다. 어머니 침대며 장롱, 소파까지 이게 무슨 난리예요? 이제 우리 집에 우리 소유의 물건은 하나도 남은 게 없구나. 어머니, 우리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무엇보다 경희 너에게 미안하구나. 우리 부부가 평생 슬아의 자식이 없어 외로웠는데 경희 널 입양해 수양딸로 늙어하게 위안을 삼으려 했는데 더는 너를 돌볼 여력이 없어. 어머니, 전 호의호식 같은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 고아원에서 나고 자라 공주처럼 지내는 것에 익숙하지도 않고요. 절 버리지만 마세요. 저 아무거나 시키는 일도 잘하고 심부름도 잘해요. 경희야, 애초에 널 입양한 건 널 딸로 데려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옷 입히면서 잘해주고 싶어서였다. 그럴 수 없게 된 마당에 다른 집에 가서 새 부모 만나 사는 게 내 신상에도 좋아.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아는 지인 중에 우리 부부처럼 너만한 수양딸을 원하는 집이 있다. 그 집에 널 보내기로 했으니 그리 알아. 어머니, 전 그냥 어머니랑 아버지 밑에서 있고 싶어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네, 경희. 널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양부모님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 전 영문도 모르는 상태로 듣도 보도 못한 지금의 시댁의 수양딸로 다시 입양되었습니다. 입양되고 보니까요. 말이 입양이지 저는 그저 돈 때문에 파양된 불쌍한 고아 식모.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박 사장, 내가 하도 사정사정해서 널 데려오긴 했는데 우리 집 호적에 올려 널 키워주는 대신 너도 네 밥값은 톡톡히 할 생각해라. 저는 이 집에 수양딸로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예, 말하는 것 좀 봐. 누구 마음대로 수양딸이래? 핏줄과 족보라는 게 엄연히 있는 건데 어찌 감히 그런 말이 나와? 전에 양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렇다고 듣고 왔는데요. 네 전 양어머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서 널 구슬렀는지 모른다만 널 그 집에서 데려오며 내가 너희 양어머니에게 준 돈이 얼만 줄 알아?
사업 망해 먹고 돈에 눈이 뒤집혀 수양딸인 널 돈에 팔아먹은 게 내 양어머니다. 넌 식모로 우리 집에 들어온 거고 이제 사태 파악이 좀 되니? 그런 사연으로 15살 무렵부터 저는 시댁의 식모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짜니? 옛날이면 네 나이에 시집가 애엄마가 되었을 나인데 여태 된장찌개 하나 제대로 끓일 줄 모르면 어쩌자는 거야. 엄마, 경희는 겨우 이제 중학생이에요. 요즘 된장찌개 끓이고 반찬 만드는 중학생이 어디 있어요? 네가 뭘 안다고 나서길래 나서? 경희가 평범하게 학교 다니는 애니? 얘는 우리 집 식모야. 식모라도 중학생이잖아요. 그리고 수양딸로 데리고 오셨으면서 엄마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녀석이. 근데 뭘 안다고 설쳐대? 얼른 방에 들어가서 시험 공부나 해라. 남편은 학교 때부터 우악스럽게 저를 구박하는 시어머니에게 맞서 저를 편들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그저 제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주인집 둘째 아들내미에 불과했지. 그런 남자에게 제가 다른 마음을 품는다는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고요. 내일 민석이 나란히 소풍 가는 날이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김밥 도시락 쌀 생각해라. 알았니?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렇게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김밥 도시락을 싸고 있으면 남편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엌에 와 있곤 했습니다. 도시락 싸느라 고생이 많네. 이럴 거면 다음부터 소풍 간다는 말을 집에 하지 말아야겠다. 아니에요. 그러다 사모님께 더 날벼락이나 떨어지죠. 김밥 써는 건 제가 할게요. 그러다 저번처럼 손 다칠라.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번에도 부엌일 도와주는 거 사모님이 보시고 저만 더 혼났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우리 엄마는 아침잠이 많아서 몰라. 김밥 싸는 거랑 과일 깎는 건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넌 얼른 들어가서 더 자. 설거지도 내가 다 해놓을게. 제발 이러지 말고 빨리 들어가세요. 네, 아침부터 부엌이 왜 이래? 서울에서 나와. 엄마 언제 일어나셨어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하니? 사내 녀석이 내복바람으로 아침부터 부엌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냥 어제 저녁을 부실하게 먹었더니 배가 좀 고파서요. 너 손에 칼은 왜 들고 있니? 김밥 직접 썰어 먹으려고? 경희가 설마 저한테 김밥 썰라고 시키겠어요. 그냥 재미있어 보여서 제가 썰겠다 그랬어요. 경희가 김밥을 너무 두껍게 썰어서 맛이 없더라고요. 두껍든 얇든 김밥은 경희가 썰게 두고 넌 얼른 안 들어가? 민수, 너 계속 이딴 식으로 나오면 경희 제 집에서 쫓아내버릴 거야. 엄마, 참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애먼 경희를 잡아요. 혹시라도 경희 쫓아내기만 해요. 저 학교 그만두고 집 나가버릴 테니까. 뭐라고?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다 했어? 뭐가 어쩌고 어째? 아이 참, 엄마는 말이 그렇다는 거죠. 경희야, 김밥은 좀 얇게 썰어줘. 부탁한다. 알았지? 그렇게 시어머니 몰래 제게 찡긋 윙크를 하고 사라지는 고등학생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제가 처음 집에 식모로 왔을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집도 절도 없이 양부모에게 버림받아 식모로 거의 팔려오다시피 한 제가 처음엔 불쌍했고 나중엔 점점 지켜주고 싶은 사람으로 변했다나요? 저는 당연히 남편의 이런 마음을 계속 거절하고 밀어냈었습니다. 제발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제가 부모도 없이 식모살이 한다고 무시해서 그래요. 경희야, 내가 너 좋아하는 게 너는 장난처럼 보이니? 당연하죠.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고아 식모. 뒤탈 생각 안 하고 장난치기 좋은 존재잖아요. 나이가 어려도 그 정도는 모를 만큼 내가 순진해 보이나 봐요.
네가 순진하고 않고는 나한테 상관없어. 넌 내가 머리털 나고 처음 사랑하게 된 여자고 평생 지켜주고 싶은 여자란 생각밖에 없어. 남중 남고 다니면서 종일 얼굴 대면하는 여자라곤 그저 나 하나라서 그런 걸 거예요. 뭐라고? 경희, 넌 겨우 내 진심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니? 네, 난 공부도 잘 못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지만 세상 돌아가는 위치는 민수 오빠보다 한 수 위에요. 민수 오빠 집에서 식모살이 하지만 그 정도 경우는 알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의 근거가 나는 뭔지 모르겠다. 그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어리고 뭘 모른다는 거예요. 남중 남고 다니는 순진한 부잣집 도련님, 조금 이따 대학생 되어 보세요. 똑똑하고 예쁜 아가씨들 주위에 넘칠 거고, 그럼 식모살이하는 나 따위는 눈에도 안 들어올 테니. 경희, 너 말 한번 잘했다. 내가 경우를 아주 잘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쳤으니까 너도 내가 한 말에 관해 책임져. 참나, 무슨 책임을 지란 거예요? 내 말 맞다나 종연히 보는 여자가 너 하나라 널 좋아하는 거면 내가 대학생 되면 내가 안 좋아지겠지. 그런데 내가 대학생 되고도 내가 여전히 좋으면 내 진심 받아줘야 알겠니? 네, 그렇긴 해요. 그런데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난 큰 소리 쳤고 남편은 재수생활 없이 한 번에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는 대학생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서도 여전히 저에 대한 구애를 멈추지 않더군요. 민수는 어찌된 녀석이 대학생 되고도 그 흔하다는 소개팅 한 번을 안 하니? 형이 내가 소개팅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내 친구 훈이 여동생 미자가 너랑 같은 과잖아. 걔가 그러던데 소개팅 미팅 다 도망 다니는 게 학과에서 유일하게 너라고. 난 그런데 관심 일도 없거든. 왜? 군대 가기 전에 뭐 출가라도 결심했냐? 소개팅을 부어 부르게. 이번 주말에 이쁘장한 무용과 여대생 소개팅 어떠냐? 형이 어렵게 주선한 자리인데. 무용과고 미스코리아고 난 관심 없수. 형이 나 소개팅 많이 해요. 참 알다가도 모를 녀석이라니까. 남편은 대학교에 가서도 소개팅 한 번 하지 않으면서 저에 대한 해바라기를 계속하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의 그런 일편단심에 넘어갔고 20살이 되던 해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엄청난 반대를 했던 건 기정사실이었죠. 머리 감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랬더니 경희, 내가 감히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엄마, 뒤통수라뇨? 경희를 먼저 좋아한 건 저라고요. 욕하시려면 저를 욕하세요. 아이고, 비싼 돈 들여 대학 보내놨더니 사귈 여자가 없어 집에서 식모 부리는 천의 고아를 사귀? 사귈 거면 한때 놀고 말 일이지, 뭐 임신을 시켜? 엄마, 한때 놀다니 경희를 앞에 두고 무슨 막말을 그렇게 하세요? 너 지금 애미 앞에서 이 식모년 편드는 게냐? 식모년이라뇨? 엄마도 앞으로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경희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고 제 아이를 가진 여자입니다. 엄마가 아무리 반대하셔도 전 경희랑 결혼할 거니 그리 아세요. 아이고 영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지금 이 사태를 보면 과연 뭐라 했을까? 이 고얀 놈 같으니라고 입에 막 넣은 것 같으니 그러면서 저와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때리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임신한 저를 보호한다고 제 위에서 방패 삼아 시어머니의 손찌검을 대신 감내하는 남편이었죠. 너 지금 경희 편든다고 이러는 거냐? 엄마 제발 때려도 저를 때리세요. 알다시피 경희는 지금 홀몸도 아닌데 이렇게 엄마 막 나가시는 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내 발등 내가 찍은 나를 한탄하지 누굴 탓해 세상 천지 식모로 부리던 천의 고아를 며느리 삼는다고 어디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 아이고 영감 계획에 없던 때의 일은 혼전 임신으로 저와 남편은 남편이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제 나이 겨우 20 성인이 되자마자 덜컥 임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죠. 그 후로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를 식모 취급하면서 아나무인 행동하는 시어머니와 형님이었습니다. 저희 형님이요. 시어머니 소유 건물의 1층에서 금은방을 운영합니다. 친정이 부동산을 하는데 나름 알부자 소리를 듣는 먹고 사는 집안의 딸이 형님이었죠. 그래서인가 시집 올 때부터 저에게 유세가 심했고 시어머니와는 쿵짝이 잘 맞는 형님이었습니다. 동네가 일하는 금은방 청소하는 거 아니고 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어머니의 건물 청소를 마친 뒤 형님의 금은방 청소를 하고 있는 제게 대뜸 그런 질문을 하는 형님이었습니다. 금은방 청소할 때만 되면 동서 얼굴이 북쪽 하늘 소나기처럼 어두워지니 내 하는 소리야.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제가 좀 몸이 피곤해서 그러네요. 나이도 젊은 사람이 맨날 피곤 타령이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피곤한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딨어? 피곤해도 참고 웃으며 일하는 거지 또 봐. 표정 우거지상인 거 금은방이 가만히 가게 지키고 앉아 돈 버는 일 같아도 장사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야. 방글방글 종일 웃고 있어도 손님이 올똥말똥한데 그렇게 인상 팍 써서 청소하고 있으면 오던 손님도 다 도망가겠어. 방글방글 웃으며 청소를 부리고 싶으면 일당이라도 주던가요? 저는 빽 소리를 지르며 대거리 하고 싶은 걸 꾹 참고 청소하고 있었죠. 여기 목걸이랑 반지 진열대 쪽 광나게 좀 빡빡 닦아봐. 유리 세정제 좀 꼼꼼히 뿌려서 닦으라고. 아떠 박박. 네 형님 엄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한참 형님 금은방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금은방에 찾아온 아들이었습니다. 진서가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수능 예비 소집일이라 빨리 끝났어요. 집에 가는 길에 혹시나 하고 봤는데 엄마가 여기 계셔서요. 그래 진석이 수능 치른다고 차분하게 시험 잘 봐라. 엄마 저랑 얼른 집에 가세요. 저 지금 배도 고프고요. 집에 가서 빨리 저녁 먹어요. 진서가 네 엄마는 아직 여기 하던 일이 덜 끝났단다. 우리 엄마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너 알다시피 할머니 건물하고 큰엄마 가게 청소를 하시잖니. 가족끼리 그냥 돕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우리 엄마가 월급 받으면서 하시는 일은 아니잖아요. 뭐라고 진서가 너 큰엄마께 무슨 말버릇이니. 엄마도 요즘 몸살 감기로 계속 링거 맞으시면서 무리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큰엄마 저희 엄마 몸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오늘 큰엄마 가게 청소까지 도와드릴 형편이 아니라고요. 참나 아들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알았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어. 동서 얼른 가봐. 남은 청소는 내가 할 테니 동서 효자들이 오매불망. 동서 기다려서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큰엄마 저 곧 수능 시험이라 엄마가 저도 많이 필요해서요. 형님 그럼 저 오늘 이만 들어가 볼게요. 아 몰라 들어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끝까지 쏘는 소리를 하는 형님이었죠. 금은방 가게를 나오며 아들이 결국 제게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세요? 뭐가 아쉬워서 매일 할머니랑 큰엄마 청소부 노릇하시냐고요. 그건 너도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가족이라 도와드리는 거야. 서열로 보면 엄마가 맨 꼴찌잖니. 집안의 막내 며느리는 원래가 엄마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가 아빠랑 결혼하시기 전에 할머니 댁 일 도와드렸던 거 저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건 과거고 엄마는 이제 이 집 며느리라고요. 왜 월급 한 푼 받는 일도 아닌데 자꾸 힘든 봉사를 자처하세요. 엄마는 자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태껏 그래왔기 때문에 여태껏 그래왔다고 경우 아닌 일을 왜 계속 하시냐고요. 고마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할머니 댁하고 조련하고 사시면 안 돼요. 진서가 네가 속상한 건 알겠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가족하고 절연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엄마 하나 희생하면 유지되는 평화인데 뭐하러 그런 분란을 만들어. 엄마가 희생하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는 가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할머니나 큰엄마가 엄마 그런 취급하실 때 보는 내가 얼마나 화가 난다고요. 진서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겠다. 내 입장도 있는 건데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할머니 댁 일 도와드리는 건 엄마가 심사숙고해 볼 테니까 너도 기분 풀고 얼른 저녁이나 맛있게 먹자. 수험생이 이과실로 컨디션 흐트러지면 안 돼. 너도 알지? 네, 저도 알아요. 엄마 괜히 흥분해서 죄송했어요. 아니다. 너는 오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얼른 집에 가자. 엄마가 맛있는 저녁 차려줄게. 시어머니와 형님이 절 대우하는 방식에 아들은 엄청 불만이 많았고 친가와 절연하자 종용하는 입장이었죠. 머리가 굵으니 그런 사리 판단을 하며 부당한 대우를 참는 저를 꾸짖곤 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또 괜히 저 때문에 아들 아이가 본가와 척을 지게 되는 게 싫어서 내색 없이 참고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수험생인 아들의 비위를 거스르기 싫었고 저는 일단 아들을 달래 저녁을 먹였습니다. 수능일이 다가왔고 아들은 무사히 시험을 치러서 다행히 원하는 대학에 합격까지 하게 되었죠. 엄마 저 서울대 택택과에 합격했어요. 여기 보세요. 합격 문자. 어머 세상에 우리 진석이가 서울대생이 되었다고. 우리 아들이 아빠도 가지 못한 서울대에 합격했구나. 장하다. 우리 아들 아빠는 내가 해낼 줄 알았어. 아빠가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고 엄마가 밤마다 저 공부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맛있는 간식 챙겨주신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의젓한 말로 저와 남편에게 덕담을 건네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입학식 날이 돌아왔고 저희 집안은 축제를 준비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들떴죠. 나름 집안에서 처음 나온 서울대생이라고. 시어머니 역시 신이 나서 며칠 전부터 개 모인 멤버들에게 밥을 산다 떡을 돌린다. 좀 난리법석에 가깝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진석이가 서울대 가서 그렇게 좋으세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마 집안 잔치라도 벌이셨을 게다. 할머니 요즘은 서울대 간 걸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은 안 해요. 제 친구들만 봐도 미국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애들도 많은데 걔들은 딱히 별 자랑도 안 하던데 미국 대학이야 돈 있으니 가는 거지. 내가 뭐 모자라서 미국 대학 안 간다니. 우리 집 재력이 그 정도만 됐어도 네가 미국 대학하고도 남았다. 에이그 내 아빠가 와이프만 좀 더 있는 집 딸을 만났어도 할머니 제가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알았다 할미가 진석이 말 들어야지 뭐. 유일하게 제 아들의 눈치는 조금 보곤 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날이 다가왔고 시어머니와 형님 내외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아들의 입학식에 참석하고 가족 식사를 하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평소 가방끈이 긴 스펙을 무척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스타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서울대에 입학하자 무척 득기양양하는 시어머니셨죠? 저희는 시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온 가족이 서울대학교 정문 입구에서 가족 사진 한 장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으려고 제가 같이 서려고 하니까 너는 일단 비켜섰다가 우리 식구들 다 찍고 나서 따로 찍어라. 근본도 없는 년이 어디 감히. 아들이 잠깐 화장실 갔다고 생각한 시어머니께서 제게 막말을 퍼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르는 사이 우리 뒤편에 있던 아들이 그 말을 고스란히 듣고 시어머니에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왜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하세요? 우리 엄마 근본 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아니 진석이 너는 화장실에 가. 애가 언제 와서 거기 있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는 근본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진서가 할미 말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엄마가 부모가 원래 없고 부모 생사는 물론 뭘 하는 사람인지도 여태 모르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할머니 저희 엄마 부모님 생사 최근에 확인 다 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안 그래도 오늘 가족 식사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네요.
저희 엄마 친어머니 그러니까 진짜 저희 외할머니를 찾았어요. 얼마 전에 아니 뭐라고 동서 이게 무슨 말이야? 진석이 말이 다 사실이야 할머니랑 큰어머니께서 믿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게끔 확인시켜드리죠. 그러면서 아들은 전화를 한 통 걸더군요. 물론 저는 아들이 어디에 전화하는 건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여기 학교 정문이에요. 네 지금 좀 여기로 오시겠어요? 잠시 후 커다란 리모진 한 대가 학교 입구에 섰고 그 안에서 저희 친엄마가 내리셨습니다. 한눈에 봐도 부티가 줄줄 흐르는 나이 든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저희 친엄마셨죠. 진서가 할미는 그저 멀리서 축하나 해주려고 했는데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했니? 학교에 오신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인사할 거 지금 저희 가족들에게 인사하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너한테 저런 부티나는 친엄마가 있었다고 하니 저 차만 해도 대체 얼마짜린데 동서 저런 부자 할머니가 동서 친엄마라는 게 사실이야. 아 지금 우리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형님 제가 그런 거짓말을 불허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 거짓말에서 제가 얻는 게 뭐가 있다고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진석이 엄마 경이 친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아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꾸벅 허리를 굽혀 시어머니와 형님, 아주버님에게 인사하는 저희 친엄마셨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듣는 여러분께서도 어안이 벙벙하실 거라는 거 짐작은 갑니다. 사실은요. 아들의 대학 입학 얼마 전에 저는 제가 지내던 고아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친엄마와 연락이 닿았고 저와 만나기를 원한다는 소식이었죠. 전 고아원 원장님의 부름을 받고 그 옛날에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근 40여 년 만에 저희 친어머니와 상봉을 했던 거고요. 전 제게 엄마가 살아계실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경이야 미안하구나. 이제야 내 앞에 나타나게 되었어. 경이야. 사실 내 어머니께서는 네가 입양되던 해에 널 찾으러 오셨었다. 그런데 네가 입양된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으셨지.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널 찾아왔더라면 하고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다. 그런데 또 그 후엔 내가 갑작스레 암 선고를 받고 생사를 오가는 투병을 하는 바람에 내가 입양된 게 또 다행이라 생각했었지. 제가 입양과 파양을 겪으며 또 지금의 시댁에서 식모살이하며 고생하는 동안 저희 친어머니는 고통스러운 암 투병을 하셨더군요. 국내 병원에서는 거의 생존 확률을 희박하게 봐서 저 멀리 미국에까지 가서 사투에 가까운 투병 생활을 혼자 감내하신 엄마였습니다. 내가 그런 사정을 겪기 전에 어린 날 버릴 수밖에 없던 얘기부터 해야겠구나. 변병으로밖에 안 들리겠지만 그래도 내게 해야 할 이야기니까. 그래요. 솔직히 피덩이던 절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던 사정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나 역시 가정 환경이 유복하지 못했다. 조실부모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널 가졌어. 유일하게 의지하고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동네에서 나고 자란 오빠. 내 친아빠와 살림을 차렸고 결혼을 약속해서 널 가졌는데 그럼 저에게 아빠가 있단 말이에요. 아빠는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아빠는 임신한 날 책임진다고 배 타는 일을 시작했다가 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뱃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내가 임신 6개월이 되었을 쯤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어. 그렇게 갓 20살이 되어 미혼모가 된 엄마였고 어디 의지할 만한 일가친척 한 명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만 해도 미혼모 시설도 많고 종일 아이를 맡길 만한 어린이집도 있지요. 그렇지만 제가 태어나던 40여 년 전만 해도 그런 시설은 많이 열악했죠. 나 혼자 벌어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형편이라 어린 널 핏덩이 늘 구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무책임한 널 책임지지 못한 엄마를 제발 용서해다오. 고아원 원장실에서 상봉한 반백의 엄마는 그렇게 제 무릎을 부여잡고
바닥에 꿇어앉아 한참을 흐느끼시는 겁니다. 야윈 어깨가 들썩이며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엄마를 보자 제 마음도 무척 아프더군요. 엄마의 지나온 삶을 듣고 보니 제가 엄마의 입장이더라도 별다른 방도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이제 그만 울고 일어나세요. 엄마가 절 버리고 싶어 버린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러했는데 저라도 별 도리가 없었을 거예요. 40년 만에 상봉한 엄마와 저는 끌어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그만 울어야지 추슬러야지 하는데도 그게 잘 되지 않더군요. 하긴 40년 묵은 감정의 체증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 큐에 정리될 수 있는 것이던가요? 엄마와 저는 얘기하고 울고 또 서로 다독이고 그렇게 몇 시간을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서야 원장실을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너 지금 시댁이 그런 내가 식모로 일하던 집이라는 말이니? 네, 그런 사정으로 지금 남편과 결혼하게 됐어요. 남편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준 좋은 남자고요. 우리 경희가 부모 복은 없는데 다행히 남편 복은 타고났구나. 엄마가 늘 그 점을 기도했는데 그거 하나는 이루어진 것 같다. 정말 다행이다. 전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형님의 부당한 대우 같은 것을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이틀 엄마와 만나 제 사정을 시시콜콜 얘기하고 자꾸 부딪히다 보니 자연히 제 사정을 모두 알게 된 친정엄마셨죠? 경희야, 너 사흘이 멀다 하고 어딜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니? 엄마, 사실은 제가 저희 시어머니 소유 건물 청소를 해드리고 있어요. 건물 청소 아니, 네 시어머니 건물 청소를 왜 네가 한다니? 뭐 소일 삼아 용돈이라도 받으면서 사는 거야. 외할머니,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엄마 보고 할머니 댁 청소 좀 그만하라고 하세요. 큰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엄마를 막 부려먹는 게 있어요. 저희 본가가 아들이 나서서 저희 시집살이를 저희 친엄마에게 모두 이실직고 해버렸습니다. 말릴 새도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 저는 어쩔 수가 없었죠. 제가 처음 입양됐던 집에서 파양 비슷하게 되어 시댁에서 식모살이 한 것까지 엄마는 모두 알게 되셨고 노발대발하시다 결국 나중엔 억장이 무너진다며 오열을 터뜨리는 친엄마셨습니다. 내가 내 죄로 너를 제대로 거두지 못해. 네가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았구나. 파양이 웬 말이고 식모세이가 웬 말이니? 경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다 엄마 죄야. 엄마 그만 오세요. 엄마가 그런 상황을 아셨던 것도 아니고 엄마 역시 그때 암 투병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는데 나 살자고 내가 그런 대우를 받으며 모진 고생하는 것도 몰랐구나. 죄송해요. 할머니가 그렇게 속상하시라고 드린 말씀은 아닌데. 아니다. 진서가 내가 말 잘했다. 안 그러면 할머니가 돌아가는 사정을 하나도 모를 뻔했어. 이제 이 할미가 다 알았으니 가만두지 않을 테다. 저희 친정엄마가요. 알고 보니 상당한 재력가셨습니다. 젊어서 가장 고생하고 풍파를 겪으며 다양한 사업을 하셨는데 망하고 재기하고를 반복하시다 결국 알토란 같은 재산을 잃은 상황이셨죠. 경희야, 너는 모르겠지만 후회라도 너를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엄마는 나름 부지런히 살아왔다. 밤잠 줄여가며 먹을 것 아껴가며 열심히 돈을 모았고 이 나이 되어 병든 몸 이외에 읽은 것이라곤 제3뿐이다. 엄마, 난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제 진짜 핏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해요. 제 살아 생전 제가 엄마라는 말을 뱉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매일 이렇게 엄마라는 말을 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너그럽게 엄마를 받아들여줘서 이 엄마가 고맙고 행복하구나. 제가 친정엄마와 상봉했을 쯤 시댁에서는 좀 분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 형님의 남편, 그러니까 시아주버님이요. 옛날부터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스포츠 도박이니 카지노 출입이니 젊어서부터 노름하는 습관으로 시어머니 속을 썩였는데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결국 사달이 난 것이었죠. 뭐라고 건물을 담보로 노름판에 버렸다고. 민석이, 너 제정신이니? 아이고, 내가 내 명에 못 산다 못 살아. 엄마 죄송해요.
정말 확실한 건이라고 주변에서 하도 꼬독여서 노름판에 노름꾼들 말을 곧대로 믿어. 너 명색이 명문대 나왔다는 놈이 그런 말을 믿어서 나도 모르게 건물 담보로 그 큰 돈을 빌려. 아이고 어머님 죄송해요. 저라도 잘 알고 이런 사태를 말렸어야 하는데 다 끝났다. 하나 남은 저 가건물까지 말아먹었으니 우리 집안은 이제 망했어. 망했다고 시어머니 소유의 가건물은 아주버님의 도박비드로 경매로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저희 엄마가 생각지도 못했던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너희 시어머니 소유 건물이 어디 있는 거니? 엄마 그건 왜 물으세요? 엄마 하는 일이 건물 사고 팔고 하는 경매일 아니냐? 경매로 나왔다는 너희 시어머니 건물 내가 사려고 그러지 저희 친엄마는 그렇게 시어머니가 경매로 내놓은 건물을 매수하셨습니다. 은행에 대출도 없이 전액 현금으로 그 건물을 매수하신 거지요. 우리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경이 내 친어머니라는 게 사실이니 엄마 장모님께서 그 건물 소유를 이 사람 앞으로 돌리셨어요. 경인이가 이제는 건물주가 되었다니까요. 뭐라고 서방님 그거 거짓말 아니고 진짜예요? 아니 형수님 제가 그런 거짓말을 해서 뭐 합니까? 자랑이 아니라 저희 장모님 완전 재력가세요. 어머니 건물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신 데다 경기도의 건물이며 토지를 또 어마어마하게 소유하고 계시더라고요. 뭐라고 경이 네 어머니가 진짜 그렇게 부자야. 저희 친정엄마의 재력을 알고 난 뒤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시어머니와 형님이었습니다. 경이야 내가 나이가 먹으니 나 지나온 삶의 과오들이 하나씩 눈에 밟히는구나. 너에게 모질게 대했던 거 부디 잊어다오. 동서 나도 동서한테 툭하면 막말하고 금은방 청소시켰던 거 사과에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털어버려 알았지. 아니 어머님 형님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러세요? 건물 청소 제대로 안 한다고 맨날 뭐라고 하시던 분들이 너는 이제 건물주인데 건물 청소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안 그러니 큰애야 그러며 동서가 건물 청소하는 건 이제 절대 말이 안 되죠. 동서는 그저 가끔 나와 건물 검사나 하고 또 나 하는 금은방 그거 월세 조금만 깎아주면 안 될까? 우리 그이 도박비 때문에 지금 생활비가 허덕이는 형편이라 그애야 이럴 게 아니라 건물 청소는 앞으로 너하고 내가 하자. 대신 경이야 월세만 좀 깎아주는 게 어떠니? 갑자기 비굴 모드로 전환 제게 지난 과오를 싹싹 빌며 태세를 전환하는 시어머니와 동서였습니다. 글쎄요. 제가 건물 등기 이전은 받아서 제 소유지만 전 건물 관리에 관해 너무 아는 것이 없어나서 일단 제 친정 어머니와 상의를 좀 해봐야겠네요. 그래 한 번에 결정하기 어렵겠지. 부디 사부인께 너그럽게 아량을 부탁드린다고 전해드리렴. 그래 동서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권리금 인상 그거 좀 봐주시고 월세도 조금만 깎아달라고 갑자기 돌변한 시어머니와 형님을 보자. 픽 하고 웃음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실수가 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여보. 어디 다녀와? 금은방 있는 건물에 형님하고 어머님이 보자고 하셔서 안 그래도 장모님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들어왔어. 중요한 얘기라니 무슨 일이야? 박서방이 안 그래도 된다는데 자꾸 합가를 하자는구나. 여보 정말이야 나한테 이런 방구상의도 없더니 부부는 일심동체 뻔히 당신이 장모님과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게 보이니까 굳이 당신 의견은 내가 안 물어본 거야. 나야 엄마 모시고 살면 당연히 좋은데 당신 정말 괜찮겠어요? 난 이미 장모님과 너무 가까워져서 전혀 불편할 거 없거든. 장모님과 나는 그러기로 결론 내렸으니까. 당신 다음 주부터 집이나 좀 알아봐. 여기보다 더 좀 큰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으니까. 그래 나까지 합가에 살려면 좀 넓은 집이 더 좋을 것 같구나. 친정엄마 소유의 경기도 땅에 저희 가족은 넓고 쾌적한 단독주택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차피 서울서 대학을 다녀야 했고 아들이 지낼 자그마한 소형 아파트를 선물해 주신 친정엄마셨죠? 엄마 대학생한테 아파트라니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집이 작아라 하면 진석이가 괜히 나태해질 것 같아서 내 명의의 전셋집이라 했으니 너희 내외도 입단속 잘하고. 내 장모님 역시 현명하십니다. 아들은 서울서 혼자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 그리고 친정엄마가 경기도서에 전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엄마는 궁합이 서로 좋아 함께 지내는데 전혀 트러블이 없어 너무 다행이었어요. 저는 최근 엄마가 하시던 사업을 배우는 중입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경매일을 했는데 경희야 너도 좀 배워볼래? 엄마 하시던 일이면 저도 배워보면 좋죠.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취미 삼아 시작하게 된 경매일인데 막상 해보니 제 적성에도 맞고 또 재능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죠. 전문적으로 경매 공부를 제대로 해가며 임장 활동 역시 부지런히 다니는 요즘입니다. 제 첫 경매 건물로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고 저는 이 수익금을 고아원에 기부도 시작했지요. 천혜고와 식모였던 제가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최근엔 경매일을 하는 워킹맘으로 변신했습니다. 제 친엄마를 살아생전 만나게 된 게 첫 번째 행운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행운들이 자꾸 저를 찾아오는 요즘입니다. 저에게 찾아온 행복한 순간들과 기적 같은 행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더 열심히 파이팅 하려고 합니다. 제가 누리는 혜택만큼 도움 필요한 곳에 기부도 많이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더 경매일을 열심히 배우는 이유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행복한 요즘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그런 축복이 가득하시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